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깔끔하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청약할 주식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영입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날 더블로 시작을 했고 따상까지 도착했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금액을 보자면 공모가 5,000원, 시초가 만원, 고가 13,000원 따상이 살짝 도착했다가 마지막 종가는 8,6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의 수익을 거뒀나? 8개를 배정받았고 그거를 바로 매도를 진행해서 총 36,966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꽤나 쏠쏠하죠. 치킨 한 마리가 그냥 훌쩍 넘는 금액인데 아마도 청약하신 기름들 전부 다 비슷한 결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보호예수는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각각 7.9, 4.7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나라셀라입니다. 어제 상장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청약을 안 했던 기업이죠.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공모가 2만원, 시초가 19,500원, 고가 23,300원, 종가는 17,500원으로 만약 청약을 했다면 조금 아쉬운 데이터다 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나중에 우리가 또 와인이 또 열풍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수는 1개월짜리, 그 다음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각각 11%, 4%, 3%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이 있죠. 마녀공장. 아마도 기르분들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벌써부터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매도할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녀공장은 한국투자랑 그 다음에 유진투자에서 진행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이 무려 1800대 1, 의무 확약도 38%로 이거 청약 안 하면 도대체 뭘 할 거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매우 높았죠. 증거금도 5조 원이 몰렸고 균등 청약을 했다면 한국은 0.77개, 유진은 0.58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날 당일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둘 다 0.7 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유진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고 유진이랑 한국이랑 비슷해서 그냥 유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한국은 0.77, 유진은 0.58. 저 기릿은 한국에서 진행을 했고 한 4명 중에 3명은 받고 1명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기릿 운 좋게도 1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입니다. 유통 비율도 원래 17%에서 11%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시총이 2,600억인데 유통 금액은 290억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가 진짜 미쳤다. 이거는 충분히 따상 가서 따상 잠글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날 상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보고 가야겠죠. 아까 봤다시피 한국투자랑 유진투자의 균등 배정 수량이 조금 달랐는데 그러니까 유진투자가 원래 0.7개에서 0.5개 쪽으로 쭉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등 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그게 바로 균등 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진투자증권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소 청약 단위가 20개였죠. 그런데 20개 말고 30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례를 노린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30개가 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100%로 한 개씩 줬다고 하며 그리고 나머지 다 주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최소 청약 20주를 신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랜덤 배정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등 배정 수량이 한 0.1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에 또 만약에 유진투자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체크하시고 이왕이면 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2가지가 있네요. 큐라티스, 그 다음에 프롬테오테.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라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이랑 신영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다음 주 월화, 공모밴드는 6,500원에서 8,000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공모가가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가 대비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기관 경쟁률이 나빴다는 소린데, 하지만 50%나 할인한 걸 봤을 때 혹시나 그 저평가 매력 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어떤 기업인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라티스 뭐 하는 기업인가? 면역 백신 개발 회사라고 합니다. 바이오죠. 위탁 생산 CMO와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결핵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핵 백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 큐라티스는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mRNA 백신이 주력 개발 품목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백신은 더 이상은 쓸모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넘어가자면은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아시아국 포함 44개국에 대한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들은 기술 이전을 받은 해외 파트너사가 있어서 임상 단계 플러스 매출액에 따라 지급할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의 미래는 바로 이겁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결핵 백신, 25년까지 성인 및 청소년 결핵 백신 상업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CMO랑 CDMO 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CDMO 위탁 개발 생산에 관련된 기업으로는, 그러니까 고객사로는 에이비온, 지바이오로직스, 원진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앱텍 이러한 기업이 있다는 거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CDMO 매출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CDMO 매출만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CDMO 관련 현재 소송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은 원진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진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큐라티스의 CDMO 누적 수주액 84억 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원진 바이오테크놀로지 없이는 큐라티스의 매출이 조금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소송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리스크가 꽤나 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결핵 백신 있죠. 그 얘기로 살짝 돌아오자면은 이 회사가 하려는 거는 정말 명확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핵 예방은 영유아 대상 BCG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맞는 불주사 있죠.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결핵이 혹시 유행하면 그 백신 다시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인이랑 청소년에게는 그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어쨌든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기 이후에 결핵 환자가 꽤나 많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큐라티스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 QTP101 이거를 통해서 BCG의 예방 효과를 부스팅하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G를 맞으면 10년에서 15년 가는 거, 이거를 더 늘리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부스터샷 맞은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그 약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MI라고 볼 수 있는데, 몇몇 기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이거 BCG 있잖아. 만약에 나중에 그 뭐 발전돼가지고 이 BCG가 사라지고 다른 백신, 모든 게 뭐 보완된 평생 동안 가는 백신 그런 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은 큐라티스가 만든 백신은 뭐 거의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이 BCG가 개발된 게 1912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100년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유일한 백신인 걸 봤을 때 이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CG를 대체하는 이러한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큐라티스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다른 바이오랑 마찬가지입니다. 딱 25년쯤 되면은 우리는 부자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백신 있죠. 결핵 백신, 그게 성공했다는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나 봅니다. 수혜책 결과를 보시면은 52대 1로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4,000원을 써내서 결국은 공모가 4,000원을 확정시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임무 확약은 0%로 매우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큐라티스는 완전 자본 잠식 위험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번에 공모 자금을 땡겨오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은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우리가 이런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바이오도 많은데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또한 이렇게 전환사채가 많다는 거,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공모가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픽싱을 하며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말이 길었지만 결국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상장 이후에 좋은 결과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진짜 다 안 좋고 딱 하나 공모가를 그냥 50% 정도 할인했다는 거, 이 부분 하나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뭐 애초에 그냥 비쌌다라는 의미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기리스는 패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아래 보시면은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를 보면은 예상 시총이 1000억이라서 혹시나 유통물량이 적으면은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42.7%나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500억 가까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기에 유통물량이 적어서 잠시 이렇게 쭉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어쨌든 큐라티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프로테움텍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7일부터 8일까지, 공모밴드는 5,400원에서 6,600원인데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발표된다고 하네요.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알러지 진단으로 인체용, 반려동물용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딱 든 거는, 우리가 앞으로 또 반려동물이 정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 길이 또 따상이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때 뭐 그런 관련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기업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총 320종의 알러젠에 대한 분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알러지 진단을 할 때 한 번에 20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프로테움텍은 128개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국내 상위 대형 검체 검사 기관 80%랑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국내 알러지 다중 진단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뭐 당연하겠죠. 알러지 진단 시약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체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기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또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와중에 기관 경쟁률이 뛰어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살짝 아쉬움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 뭐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적자가 등장하긴 하지만 작년엔 안정권에 돌입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작년부터 올해, 올해부터 내년, 내년부터 내후년 거의 영업이익은 2배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진짜 나온다면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이번에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상장 이후에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직까지 기관 수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월요일날 확실하게 정해보도록 하고, 다만 이게 키움증권이다 보니까 하나 장점은 이거죠.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래서 키움이 그냥 개인 투자자 친화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수수료가 무료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코넥스다 보니까 유통물량 예정치가 50%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죠. 다만 예상 시총이 870억이라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건 체크할 수 있네요. 어쨌든 알러지 진단 기업 프로테움텍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름분들이 이렇게 일정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름분들 알고 계시죠? 일정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